부족하지만 일단은 하나씩 안 하던 그런 것이라. 자, 오늘 이렇게 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발표 수업을 내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한 번씩 대답해줘요. 마이크 열고. 이애노? 소리 나와요? 들려? 소리 들려요? 오케이. 아, 마이크가 안 돼 있는가 보구나. 아무튼, 그럼 될 수 있으면 마이크 들리는 거 하고, 이제 본인들도 발표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발표를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발표할 때, 이제, 자기 카메라랑 그 마이크 점검하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오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발표 수업은, 이게 이제 학습 지도안이라고 있어요. 307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307페이지. 거꾸로 보이나? 거꾸로 보이나? 아무튼 307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표가 있어요. 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다음 주쯤이나, 에서는 이제 한번 공지를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비대면이라서, 보통은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 시간을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냥 내가 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발표를 해라 이렇게 정해가지고 공지를 띄울 테니까, 만약에 그 시간에 안 된다 할 때는 얘기를 해가지고 바꾸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수요일쯤 다시 얘기를 할게요. 발표와 그리고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이게 말로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보면은 확실히 요렇게 하면 이런 수업이 되는구나, 이제 본인들도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모든 수업은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학습 지도안이라고 해가지고 몇 시간별로 어떤 내용을 하고, 인트로는 어떻게 하고, 이번 수업에는 어떤 수업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이번 학기 발표 수업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준비해보고,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야겠죠? 아까 내가 띄웠는데, 잠깐만. 혹시 지금 공업교육은 PPT 보여요? PPT 보여? 오케이. 아, 얘기해주니까 너무 좋다. 누구? 호진이? 김호진? 네, 오케이. 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번 주 2주차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제 계속 지금 사실은 이제 올라오는 사람 찍히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계속 보면서 하고, 자, 우리가 이제 공업교육의 역사를 보겠어요. 그리고, 공업교육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현재 지금 2015년도에 바뀌어가지고 2018년도에 지금 적용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교사뿐만이 아니라 요즘 진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좋겠죠. 나중에 이제 수업 이제 그 진로를 따질 때 진로 교육을 하는 그런 특화된 그런 이제 교육자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진로에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공업교육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 공업교육이라고 하면은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지만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죠. 대답이 없으니까 조금 뭔가가 좀 이상하기는, 나 혼자 떠드니까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가 발달되는 과정,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달을 됐고 또 그 경제 발달을 위해서는 어떤 산업이 이제 그 활성화가 됐고 그때에 따라서 이제 공업에 대해서는 어떤 발달 과정을 겪었는지 이걸 잘 알아야겠죠. 옛날에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에노기가 나갔네? 다시 들어오겠지? 말했지만 옛날에는 이제 가내 수공업이었죠. 집에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 장인의 집안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무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런 가족이 있고, 옛날에는 좀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에 대한 천대를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양상이지만 여전히 좀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죠. 거기서도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기술이 그 부모와 또 그 자식에게 전수되어서 그렇게 교육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장과 교육이 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돌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면 이제 그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거, 또 계속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혁신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도 바뀌어진 거예요. 집에서 그냥 이제 만들어서, 또 그런 만드는 방법, 또 농사 짓는 방법, 따로 어떻게 보면 농사와 그런 기술이 따로 있지는 않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고, 그 농기구를 만드는 거를 그 집 안에서 다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분업화가 됐겠죠. 그래서 어느 집에서는 농기구를 잘 만드니까 그 집에서는 농기구를 팔기만 해도, 이제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었으니까, 뭐 한쪽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한쪽에서는 농기구를 만들고, 그러면서 농기구와 쌀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을 했었겠는데, 그거에 맞춰서 가게에서, 그러니까 어떤 가족에서 했던 것이 이제 어떤 교육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현장 교육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on the job training 해가지고 이제 현장 교육. 그래서 그때는 뭐 특별하게 어떤 체계화된 교육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원리나 이런 거 따지는 그런 이론 교육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단순하게 모방에 의해서 배워요. 여러분도 태어나서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숟가락 잡고 밥을 못 먹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떠주는 밥 먹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숟가락 잡는 법, 젓가락 잡는 법, 이런 이제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냐, 뭐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장인한테 가가지고 직접 장인이 하는 거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그 순서를 보고 그대로 흉내내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장인이 있었을 때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그런 교육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현장 교육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직업장이에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작업을 하는 데고, 완전한 완전품을 만드는 데인데 교육장과 이제 작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교사가 뭐 특별하게 아주 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생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건 아니고, 교사는 이제 단지 어떻게 보면 직업인이었고, 그러면서 교육자는 그냥 그걸 보면서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게 현장 교육이었죠.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도제 제도예요. 우리가 이제 견습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공업 교육의 모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체 공정을 익히도록 약정을 하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저런 무기를 배우는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숙련공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 마스터라고 하는데, 마스터도 있고 뭐 저니맨 이렇게 있는데, 그 가서 우리 아이를 좀 맡길 테니까 좀 봐달라, 아이를 좀 이걸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 거죠, 직접.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교육은 교육대로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노동력 착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면은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잡일들을 많이 시키는 거죠. 집안에 이제 허드렛 일 그런 것들을 많이 시키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부당하게 이제 노동력이 착취가 되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길드라는 데서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견제하는 그런 이제 그 기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 도제, 이런 도제라는 개별 지도, 1대1 지도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착취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관계로 맺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견습공에서 전체적인 인정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한 거죠. 단지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들어가서 무술 배우는 사람들이 사부님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사부와 제자 관계 그런 식으로의 느낌이면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교육과 사회인으로서의 인간 교육을 함께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도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1대1로 배우는 관계, 또 인성적인 부분,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어떤 인간을 만드는 그런 이제 것이 교육의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도제제도의 어떤 장점을 살려가지고 지금 현대에서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기업과 학교가 어떠한 자매 결연 같은 걸 맺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기업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1대1로 연결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배우면서 한 1년 정도 고등학교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3학년 과정인데 그 중에서 한 1년 정도는 그 직접 기업체에서 이제 같이 그 월급도 받아가면서 물론 온전한 월급을 다 받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또 인턴십이라고 하죠. 그 인턴 제도 같이 그런 이제 도제 학교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현장 중심 그런 직업 교육하고 관련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접목한 그런 단계인데 처음에는 이제 적당한 그런 기업체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산업체에서도 조금 장점인 부분이 뭐냐면은, 미리,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걸 교육을 맡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적인 부분들을 그 기업체에서 좀 받기 때문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도 바로 이제 쓸 수가 있죠. 직업인으로서 온전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만 그 제도 안에서 특별하게 사실 여전히 인턴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불합리한 어떤 일을 시키거나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적당하게 이제 제도가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학생으로서도 또 사회인, 그러니까 사회 전 단계의 직업인으로서도 어떤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현대적인 공업 체계는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도제 제도가 있었는데 도제 제도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키우기에는 이제 또 1대1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힘들었다.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 발전하면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기계 연구소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커지고 또 그때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기계가 다 지금 듣고 있어요? 들려요 다? 오케이 오케이. 다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꺼졌는지 내가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면서 기계가 많이 담당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손작업을 많이 하는 단계에서 이게 이제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 또 그거를 운영하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전문화가 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그게 기능이 작동하는 데에 어떤 이론적인 배경,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교 안에서 일대 다 수업이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기 훈련 운동 뭐 이렇게 그래서 최근까지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기계 연구소 운동에서는 기계적인 원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지 우리가 모방하고 그냥 보고 배우고 그냥 손작업을 익히는 단계에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게 어떠한 이론적 배경이 있고 과학적 원리는 무엇이고 이거를 적용할 때 응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이라는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직업장에서 산업장에서 교육과 실제 이제 그 기업 활동이 산업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교육장과 그 산업장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수업도 하지만은 따로 교육 기관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론 수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이때부터 아까 말했듯이 일대 다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같은 시간 안에 이렇게 더 이렇게 발굴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기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했듯이 이제 모방에 의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제품의 모든 제작 과정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수행 중심으로 모듈을 작성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누구든지 이게 1대1 수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걸 보면서 기본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은 따라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매뉴얼 트레이닝은 이제 러시안 이제 교수법에서 나왔어요. 처음 시작이 러시아에서 이제 그 교수법을 나왔는데 그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기초 학습을 하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상당히 이제 교육에서는 이제 혁명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습 단계 그리고 이 실습을 해서 이론과 접목해가지고 실제 지식을 확장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러시아 교수법에서의 이제 진행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접목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러클 교수하고 우드워드 교수가 이제 수기 훈련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이제 주로 분야는 이제 목공, 그러니까 나무로 만드는 이제 공예하고 금속 가공 실습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여기 프로덕트가 나와 있는데 이제 더 많죠. 마차도 있고 그때 주로 썼던 이제 그런 이제 그 제품들이겠죠. 낚시 도구, 선반, 책장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러시안 시스템을 조금 더 이제 좀 깊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제 1대1 교사가 아니라 1대 다수로 교습이 가능하다. 아까 말했듯이 1단계는 기초학습 단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도구의 명칭이나 각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도구가 있으면 또 재료가 있겠죠. 그 재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리고 기본적인 시범을 해보이는 단계가 1단계고, 이제 2단계에서는 학생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 기초학습에서 배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리들을 자기가 본인들이 직접 결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는 단계가 2단계고,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실제 제작을 해보고, 뭐 원래 이제 그러니까 그 제작품에 따라서 축소 모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일단 축소 모형을 하면 좀 더 실물 크기로 좀 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갈수록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교수법을 채택한 분들이 런클과 우드워드 교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뭐 기술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교육의 발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겼겠죠. 그럼 이제 뭐 여기서 뭐 파리 박람회 때 영국의 실패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그러면서 기술적인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파리 박람회에 갔더니 많이 우리가 부족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가지고 좀 더 일단은 사람이 중요하니까, 일단 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니까 기술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해야겠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재정 지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부 같은 거, 그리고 과학예술부 신설하고, 그리고 뭐 좀 고등 단계까지 대학까지도 보고, 이때부터는 정말 지금 현대적인 그 교육기관의 어떤 모습이 점점 나타나죠. 우리는 지금 현대 뭐 교육부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프로그램도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 역량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자들도 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또 교육을 하게 되고, 또 뭐 직업교육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산업 단체에서도 단지 교육기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산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그 기술에 대해서 변화하는 산업에 대해서 그 교육적인 부분들을 이제 또 접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 그 혁명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기술자가 있었죠. 뭐 장용실 씨라고 이제 우리 아주 유명한 과학 기술자도 있었지만은, 많이 천대를 받았어요. 그 천대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의 기술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관존, 민비, 그리고 인문학을 더 숭상했고, 사실은 뭐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뭐 좀 공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이런 행정에서 예산 같은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지금은 융합으로 가고, 뭐 이제 그 코멘트 달아준 분들도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도 좀 했는데 좀 보고 많이 흐뭇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모든 뭐 기술인이든 아니면 행정인이든 다 단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 정확한, 이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분석해서 보이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보이도록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과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사회에 접목돼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계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인문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기술 아무리 과학자가 얘기해도 이런 부분이다 해도 그게 이제 숫자로서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적정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또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적인 부분과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회 안에서 이 양쪽의 어떤 분야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여태까지는 전문가들이 정확한 얘기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를 하더라도 이제 이 사회의 인식의 갭이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되고 우리가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전문 수준이 돼가고 있어요. 이해를 그거를 설령 분석해 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제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분석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결과를 해석해서 얼마만큼 사회와 소통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돼서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한테 어떠한 태도를 일깨워줘야 되고 또 이 학생들이 사회인이 돼서는 또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따라야 되는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한다면 팩트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투명하게 어떻게 하면 공개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성숙하게 대응을 했고 그 이면에는 과학적인 부분들을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제공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무튼 이제 말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이다. 지금 현재 융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1인 1기 교육을 강조했어요. 한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실업계 비중이 70%로 이렇게 늘리려고 노력을 했죠. 처음에 이제 5, 60년대, 70년대에 가면서 우리도 처음에 이제 그 공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증설을 노력했는데 실제로 현실은 되게 열악했죠. 그리고 공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칠판만 하나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장이 있어야 되고 실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초기에는 많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들어가서는 많이 좀 뭔가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산업진흥법에서도 이제 이런 실업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쪽에서 산업진흥 쪽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초기 실업 고교는 아까 말했듯이 교사도 부족했고 실험 실습 시설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통일된 어떤 교수 학습법도 많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개인별로 교사들마다 각자 자기의 메소드를 쓰고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게 좀 더 일관적이고 통일되게 하는 그런 학습법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를 딱 판단했을 때 취업률에 따라서 그 학교가 좀 위상이 올라가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사의 어떤 유능성으로만 해결이 됐었던 것인데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체계화했고 NCS도 많이 이렇게 좀 직무도 많이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거에 따라 교수법 같은 경우도 많이 거기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그거를 확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참고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초기에는 많이 실패를 겪은 거예요. 또 이제 그런 인문계하고 또 다르게 대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커리큘럼 많이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면은 또 대학 진학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산업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이 처음에는 경공업으로, 우리도 그전에는 이제 간해수공업을 했죠. 비슷하게 이제 서양의 근대화에 맞춰서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변했어요. 간해수공업을 했다가 경공업으로 사람들 수작업이 많이 가는 그런 그러한 이제 그러한 산업을 했다가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올라간 거죠. 특히 이제 큰 어떤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조선업이랄지 아니면 중공업 같은 그런 이제 산업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인력이 여러 가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질적으로나 아니면 양적으로나 많이 이제 부족함을 겪게 되니까 산업체에서도 과학기술이나 기술, 일단 사람이 없으면은 공장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사람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논리 위주 수업이 줄어들고 실기 위주 교육이 많이 실시됐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얼마만큼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네, 또 단순하게 이제 산업 인력 양성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제 실과에 관해서도 일반 이제 보통 교육에서도 실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그런 교사들을 많이 양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재학 기간이 어떤 정도고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현장 실습은 얼마만큼 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국가 기술 자격 제도가 이때 생겼어요. 기술사나 기사나 뭐 기능사, 요즘은 다른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기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지금 45분인데 사실 이제 어쨌든 이번 주 수업에 여기서 이제 이번 주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지금 다 들어왔죠? 22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일단은 녹음은 돼 있으니까 오늘 한 녹음은 유튜브에다가 올릴게요.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 볼 사람 확인해 보고, 출석 처리는 내가 오늘 이걸 확인해서 출석 처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피드백은 하면은 엑스트라 포인트 1점을 하겠어요. 그것도 이제 LSD에서 그 시스템 학습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요. 뭐 질문 있어요? 여기 채팅에다가 링크를 오늘 유튜브에다가 걸어놓고, 유튜브 지금 내가 찍어 놓거든. 잠깐만, 이거